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14장 공동체 자치 국내 사례 파트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은 자발적 공동체와 자치로서 국내 사례, 제가 직접 활동했던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의 성미산 공동체와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홍동마을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미산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미산 마을은 어디에 있는 마을이냐?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면 서울특별시의 서쪽, 서대문구 밑에 마포구가 있는데 마포구에 성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성산동을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산이 성미산이에요. 그 성미산 주변으로 만들어진 그 마을을 성미산 마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새는 그림과 같이 작은 뭐 해발 200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산입니다. 작은 야산인 성미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미산 마을은 기본적으로 요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5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어린아이들을 그냥 영어 유치원 보내고 또는 뭐 수학학원 보내고 인지학원, 인지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산에 올라가서 생태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자는 부모들이 요 성미산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운 참남 어린이집은 요쪽에 있다가 경성구 사거리 요쪽에 있다가 요쪽 여기 홍제천이라는 게 흘러가는데 그 너머로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해서 한 5개의 어린이집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야, 우리 좀 생활 가게도 내자. 그래서 여기 둘의 생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살림 가게도 내고 반찬 만드는 거 이거는 동네 부엌이라고 하는 반찬 가게도 만들고 식당 성미산 밥상이라는 식당도 만들고 커피숍 필요하니까 작은 나무 카페라고 하는 커피숍도 만들고 우리끼리 좀 연극도 하고 이렇게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성미산 마을 극장이라는 것도 만들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쪽에 있는 성서 초등학교를 보낼 수도 있지만 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성미산 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방, 성미산 공방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 사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살지만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앞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공동주택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주택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하면은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그래서 소행주라고 합니다. 소행주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요거는 한 5가정, 6가정이 돈을 좀 모아요. 그래서 설계부터 같이 살 집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 도서관 공간을 공통으로 좀 빼내고 또 아이들 먹거리, 먹을 거 해먹을 수 있는 공간 좀 빼내고 그렇게 공동 공간 빼내고 또 개인적인 공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되니까 개인적인 공간도 설계해 놓고 이렇게 해서 각 그 구성원의 특성별로 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을 진 게 소행주입니다.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소행주 1, 2, 3 이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지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길 건너에는 뭐 청소년 카페도 있고 도시락 가게도 있고 이렇게 요 전체가 이제 작은 공동체 마을이 형성된 거죠. 이것이 이제 좀 더 확대되면서 이 동네에 있는 이게 성산동이라고 하면 이쪽은 한강이 흘러가고요. 한강 쪽에 망원동이 있습니다. 망원동 쪽에 많은 음식점이라든가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마을 공동체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마포 경제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장 보러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마트에서 장을 보지 않고 둘의 생협이라는 여기 가서 유기농, 아이들 유기농 먹이기 위해서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만 좋은 제품을 유통시키는 둘의 생협을 이용하고 또 어린이집, 성미산 학교, 작은 나무라고 하는 카페 이렇게 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커진 부분도 있고 이사간 그런 업체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미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권 책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성미산 마을 이야기들을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서울시 마포구의 작은 야산인 성미산 자락을 중심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으로는 마포구의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시작은 4개의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4개의 우리 같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 형태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해요. 4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생협, 마을극장, 성미산 학교 등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 2천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이들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매년 자발적으로 마을 축제도 열고 운동회도 열고 습속 음악회를 열면서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미산 마을은 마포 공동체 경제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이 이쪽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망원동 아까 말씀 이게 한강 흘러가고 있고 한강 흘러가고 있는 이 망원동 쪽으로 이렇게 음식점 하는 분들하고 카페 하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안에 마포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 공동체 경제는 뭐냐? 여기는 이제 생활을 자본주의식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마트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마트 가는 대신에 생협으로 가고 우리가 모르는 가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주고 그렇게 서로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는 공동체 가게를 통해 관계를 맺고 공동체 기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동체 은행 운동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은행에 일시된 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공동체 은행에 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생산 운동으로는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생활에 관련된 우리가 자동차나 냉장고나 이런 건 못 만들겠죠. 하지만 목공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음식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또 공예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공유제 확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나 즉 아까 극장, 도서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거죠. 그것이 공유제 확대 운동이 되겠고 이곳에 필요한 기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 지역 화폐가 이게 모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포 Organization for Reclaiming Economy 이걸 그래서 모아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대전시의 온통대전 뭐 대덕구의 지역 화폐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 지방자치단체나 중소기업부에서 만드는 거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은 제로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지역화폐가 모아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지역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이제 상품권이죠. 다 지역화폐가.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현금으로 바뀔 때 한 5%를 기금으로 떼내요.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공유제 확대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역 공동체의 경제 연대 조직으로 지역을 주민과 마을 공동체의 생활 공간이고 골목 상인들의 생존 공간, 협동조합의 사업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단체가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경제적인 안전망. 지금 청년 실업이 30%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지역에서 소비를 함께하고 잉여 자금을 모으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생산하고 공유제를 확대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라는 지역을 공동체 경제의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상존, 어? 그래서 함께 번영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게 마포 공동체 경제 모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할 때 이쪽을 많이 좀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동체 모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이진 않아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뭐 서울시가 도와줘서 될 일도 아니고 국가가 도와줘서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 이렇게 자본주의 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협동조합 경제로 공동체 경제로 살 것인 거야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정부 돈 받으려고 의존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공동체 자치라는 이름을 제가 붙이는 이유도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이러한 마을을 만들어 가야지 이거 하면 누가 돈 준대. 이게 망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성미산 마을 사례를 제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성공 실패 요인을 율콕이라는 학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 플러스가 성공 요인입니다. 이제 미시적 차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결속력 합쳐지는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성미산 그쪽에 이제 그 근처에 홍대가 있는데 홍대 땅이 있어서 거기에 그 홍대 부속 초등학교, 중학교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왜냐하면 산을 막 직각으로 한 10m 이상을 깎아 들어가니까 생태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좀 유대감이 생기고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한 외부와의 연계성. 그래서 이 공동육아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참여해서 키우자고 하는 그런 교육운동이고 전국에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 마포 성미산 마을에 한 5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집중돼 있지만 전국에 100개의 어린이집하고 연대해서 함께 그 운동을 펼쳐나갔고 또 서울시가 도와줘서 서울시하고 지방정부와 연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좀 처음 시작하는 데는 마중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사자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내가 직접주의,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고 하는 내가 직접주의와 그 안에 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그랬으니까 전문가주의가 절충적으로 이렇게 결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긍정적인 측면은 좀 이제 시민사회가 거기서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이러한 공동체 운동을 좀 정치 이념으로 볼 땐 좌파 세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정치적인 관심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그 평등주의를 넘어선 공동체주의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좀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지금 성미산 학교도 비인가 대안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과정까지 12학년까지 마치고 나서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제도화되는 과정이 아직 덜 됐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지방정부에서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을 잘 알고 정말 필요한 그러한
예를 들면 교육 이런 쪽을 도와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다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이런 지방 정부의 관료의 역량의 부족 이런 것들도 좀, 좀 마중물의 역할은 했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미산 마을 이야기는 어, 좀 이 주민들이 밑에서부터 바텀업이라고 하죠. 상향식으로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강제력을 가진 정부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돈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 기르는 것부터 물건 사는 것부터 이것까지 또 이제 안전까지 나아가는데 그 동네는 아이들을 서로 돌아볼 때 생협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같은 어린이집 다녔고 또 이웃 어린이집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마을 아이들을 함께 기르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기르는 거는 그 부모가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좀 안전 문제도 좀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경찰 행정학과에 가면 이걸 다 비디오, CCTV 설치를 해야 안전하다고 하는 셉테드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람의 눈이 따뜻하게 그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미산 마을 모델이 우리 한남대학교 앞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하고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제가 저번에 특강 시간에도 우리 그 푸하 빵 한번 그 사장 불러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우리 같이 공동체 운동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 공동조합 같이 했던 그 부모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빵 가게를 좀 하나 우리 학교 앞에 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할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되 이쪽 비즈니스 장사 쪽에 달란트가 있으면 빵 가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 기술도 배우고 빵을 파는 것들도 배우고 무엇보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세금 이야기 했잖아요. 부가가치세 어떻게 하는지, 직원을 두게 되면 4대 보험 어떻게 처리하는지,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정부의 규제는 어떤 것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활행정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워가면서 사실은 우리 학교 앞에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면 굳이 공무원 시험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안정적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이 나올 수 있고 가정도 이루어 살 수 있고 공동체로 서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활동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펼쳐나갈 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쪽에 참석하시려면 나중에 뭐 공무원이 되더라도 공무원이 돼서도 이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고 형태는 다양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기르고 생업을 활동할 수 있고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가서 직장 생활하되 생활은 또 여기서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미산 마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좀 정리해 보면 모든 것은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공동육아, 생협, 마을극장, 성미산 학교, 성미산 밥상, 취미 동아리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것들도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성미산이라고 하는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프락스미티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본딩, 소셜 캐피탈이 소속감이 좀 형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 단점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너무 진보 성향으로 흘렀는데 이런 것들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아까 이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것이니까 도시 지역의 생태 공동체, 마을 공동체 사례가 되겠고 홍성의 홍동마을은 농촌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은 우리 충청도죠. 우리 대전은 여기 있습니다. 제 고향인 천안은 여기 있고요.
홍성은 이 서해안 고속도로 흘러가는 이쪽에 있습니다. 서쪽 끝에 있죠. 이곳에 가면 홍동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성군 중에서 동쪽에 있다고 해요. 홍동마을 이렇게 되면 홍동면에 있는 마을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 형성된 마을이고 현재 애초부터 살던 주민하고 귀농, 귀촌인인 3,500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는 기본적으로 농업을 하는데 농촌 관광객도 오고요. 교육, 문화, 에너지 이렇게 해서 50여 개의 마을이 세부적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하나 조그만 마을이 아니고 마을이 이렇게 50개의 마을이 합쳐서 3,000명 정도가 함께 사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1958년 풀무학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주변 뒤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형태는 마을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NGO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희망 1순위 마을이라고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동마을의 시초가 된 풀무 농업 고등기술학교는 어떤 것이냐? 1958년에 이렇게 초가집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이 초가집 자리에 큰 건물 2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중심으로 농업운동을 하는 거, 농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런다 비료나 이런 농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을 하면서 얼마든지 농사의 생산성을 늘리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사실은 일본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1975년에 일본 애농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으로 지금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걸 도시지역에 팔고 있습니다. 이 풀무학교의 설립자는 여기 나오는 이창갑 선생님, 평북 정주 출신이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 평양의 오산학교라고 하죠. 그 학교를 만드신 이승훈 선생님의 조카인데 이분이 이제 1948년에 남한으로 내려왔고 밑에 있는 주옥로 선생님하고 함께 홍성의 풀무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분보다 한 15살 적은 주옥로 선생님은 이 홍성 토백이에요. 이분은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하신 분인데 요 이창갑 선생님하고 만나서 풀무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창갑 선생님은 이 풀무학교를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평민을 만들자. 지금은 이제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 교훈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창갑 선생님하고 주옥로 선생님 관련된 내용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3가지 사람 어떤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 풀무학교 교육 목표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적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서위의 학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매주마다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삶이 예배가 되는 매일매일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공동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층의 평민, 머리, 가슴, 손의 조화, 또 작은 학교, 큰 학교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막 키우고 싶어 할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맥시멈이 500에서 700명이래요. 아주 정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통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함께 살면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려면 교회도 500명 이상 넘어가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지향하고 모든 학생은 생활관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무두무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맨 경쟁해가지고 꼭대기 누가 차지할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는 사상입니다. 밝은 학교 생활. 그래서 학교는 즐겁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고 또 국제적인 이해로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 고등학교인데도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홍동마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은 덴마크 지금 뭐 월드컵 하고 있는데 덴마크의 니콜라이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도 옛날엔 큰 대국이었었는데 완전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지금은 조그만 나라로 쪼그라들었죠. 그렇게 또 식민지 생활을 했고 이런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구른투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실천적 기독교 운동가, 목회자이자 시인이자 교육자이자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힘이 아니라 국민성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이제 덴마크를 낙농업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만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프러시아하고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나라가. 그런데 여기에 성인 기숙교육학교를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 새마을 운동도 기초가 구른투비에 있습니다. 이 기초를 다지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교회도 상당히 한국 교회도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로부터 사실은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소농제도도 확립하고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사람. 교회 찬송가의 60%를 작사한 이분의 사상과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닿아 있고 이것이 풀무학교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혹시 여러분들 관심 주변에 있으시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풀무학교는 어떻게 지역을 바꾸나 이런 책이 나와 있고요. 지금 한 학급에 19명 일반 전형으로 뽑고 특별 전형에 지역 학생, 농가 자녀 5명, 사회 다양성 1명에서 25명 한 학급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23년 입학전형, 지금 들어가 있는 입학전형이 되겠습니다. 공락금은 생활관비, 급식비, 입사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동마을에 대한 책 또 하나, 우리는 왜 농촌마을 홍동을 찾는가, 이것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이 마을 조직이 2010년 기준으로 뭐 농업, 마을 교육문화, 복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자산 현황으로 볼 때는 각 그 조직, 협동조합이라든가 무슨 법인의 회원 수는 약 230명 평균적으로, 회비 납부하는 사람도 200명, 이렇게 회비를 납부해야 진짜 회원이고, 저도 이제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제가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조합원이 된다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 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이 있는 데가 49개, 거의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죠. 자산으로 따지면 총 자산이 100만, 1000만, 3억 5천만 원 이렇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충남발전연구원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홍동마을에서 협동조합은 가장 핵심적인 마을을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69년 풀무학교에서 시작한 풀무 신용협동조합이 있고, 또 생활협동조합이 있고, 농협이 있고, 의료도 협동조합으로 합니다. 의료생협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을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 알 수 있고요. 교육 부분은 풀무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방막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을 지원 사업을 하는 목공실, 출판사, 마을 활력소, 정농회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동마을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거는 공동체 형성에는 교육이 중요하다. 즉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일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 될까?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하고 실천해보고, 특히 농사 지면서도 해보고 이러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유기농을 어떻게 하면 비료를 안 주고도 농약을 안 주고도 결실을 더 많이 맺히게 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핵심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이쪽은 무교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삶으로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교회 건물 필요 없다 이거죠. 사실은 삶이 함께하는 공동체일 때 그게 교회라고 보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관도 사람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역 주민 중심으로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이건 속리산 공동체에서 강조했던 우리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서로 간의 경제 생활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섬으로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오리농법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산물이 만들어진 다른 지역에 또 이런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태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서로 바꿔 먹고 또 도시에 있는 공동체에는 쌀을 팔고 또 거기서 또 돈이 오고 그래서 이거에서 생활의 필요가 있는 것도 바깥에서 사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외부와의 적절한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도시권 이런 같은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14장에서는 국내 사례로 성미산 마을과 홍성의 홍동마을 두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그 공동체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이 좀 막막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취직하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을 텐데 제가 하여튼 그러한 대안이 못 돼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한남대 앞에 공동체가 이렇게 좀 가게들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 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 생협에서 일해 또는 우리 신협에서 일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권면을 못 하게 돼서 좀 미안한 면도 없지 않은데 나중에라도 이게 좀 활성화되면 여러분들도 다시 이 한남대학교 앞에 와서 아이들도 좀 건강하고 재밌게 아이들도 행복하게 기르고 좀 나도 행복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실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